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참 시장 참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든 생각은 네. 참 쉽지 않고 교과서대로 배운 대로 하다가는 진짜 폭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되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원론적으로 또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그 하버드대 금융학과 교수가 주식을 제일 잘해야 되는 건데 부자겠죠. 그렇죠. 근데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주식 투자는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특히나 지금 시장이 이성이나 논리로 해결되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 따른 또 등락도 상당하잖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실전에 맞는 매매 전략을 세우자. 현재 돈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 흐름을 올라타볼 만한 전략 세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에 실전 매매 전략 저희와 함께 세우시고요.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좀 출발해 볼게요. 예,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와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한일 정상급들의 만남이 있었죠. 이제 이 총리와 그리고 아베 총리의 만남이 있었고 이건 계속 뉴스 플로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한풀 꺾이나 이거 정말 걱정되는 문제예요. 예. 많은 분들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추세 이탈되는 건지 계속 쉬었다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건지. 한번 이것도 잠시 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큰 그림에서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좋은 대로 좀 라임을 맞춰봤습니다. 좋은데 찝찝해부터 시작해보자. 결과적으로 좀 찝찝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0.4%,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낮게 나왔고 4분기에 1%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올해 2% 경제 성장률 좀 힘들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냐 1.9%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상징적인 거나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타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어제 오늘 그러니까 3일째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찝찝한 건 이틀 가지고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기관의 매도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수정됐나 좀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실적 주가 따로 국밥인데 SK 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 실적 자체 악화됐는데 주가는 상승합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나은 실적을 낳았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포인트, 회사 컨퍼런스 콜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2020년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어요? 디램 재고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가 되겠고 또 내년에 5G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 시장 호황을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적 턴어라운드 포인트 앞당기는 요인 아니겠어요? SK하이닉스 키워드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는 어디서 찾아볼까요? 복잡 단안이라고 했는데요. 현대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호재와 악재가 정말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정신 없어요. 그렇죠. 내용 정리도 해야겠지만 우선 3분기 실적 현대차 발표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돼 있죠? 권순우 기자. 예, 권순우입니다. 예, 현대차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3분기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 둔화로 판매 대수는 줄었지만 매출은 늘어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3분기 26조 9,689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4% 늘어난 수준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성장 둔화로 판매는 110만 3천 대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미국 시장 판매는 늘었지만 국내 판매가 4.7% 줄어든 데다 인도와 중국 시장 판매 부진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SUV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 인센티브 축소,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7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당초 1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예상됐지만 세타2 엔진 평생 보증 등으로 6천억 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익 규모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50.5% 늘어난 4,6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믹스 개선, 수익성 중심의 경영활동 등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분기에는 3분기보다 개선된 실적을 보일 전망입니다. 4분기에는 그랜저 부분 변경 모델, 제네시스 GV80 신차 출시, 펠리세이드 증산 효과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3분기 누적 실적은 판매 323만 대, 매출액 77조 9천억 원,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호재도 방금 전에 또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판매도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고 신차 모멘텀 그리고 미래차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 실적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매출은 시장 예상치보다 더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한 5,300억 원 정도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3,000억 원대가 나왔단 말이죠. 세타 엔진 이 이슈가 좀 찬물을 끼얹는 문제였는데 과연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0.4% 상승권입니다. 실적 발표가 있기 직전보다는 상승폭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또 2시 구간 이어지면서 현대차의 주가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이미 8월부터 외국인은 주구장창 팔고 있고 주가 자체도 흘러내리고 있는 양상이죠. 최근 들어서는 약간 하락폭이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보합권에서 그렇다고 오르지도 않는 분위기인데 현대차에 대해서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좋은데 거슬려 남아 있습니다. 예. 악재 때문에 거슬립니다. 일단은 2차 전지주 이야기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예상을 깬 깜짝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20%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게 탄력을 붙이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전개가 됩니다. 또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유럽발 훈풍으로 인해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 전망 주면서 주가 자체에 힘을 더 주고 있긴 하지만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악재를 생각을 하셔야죠. 중국 쪽에서 보조금 삭감 문제라든지 또 미국에서 성장률이 둔화됐다라든지 국내에서 ESS 화재 여파로 인해서 실적마저도 이번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악재 역시 섞여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 악재 속 반등이 추세적인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뷰 한번 들어볼게요.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2차 전지주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들어가자니 많이 오른 그런 감도 있긴 하고 ESS 그리고 미국, 중국 악재도 생각을 해야 돼서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2차 전지가 그렇게 오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최근 며칠 동안에 조금 이제 대장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반등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ESS 화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진행되었던 그런 악재였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에 좀 조정도 많이 받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선전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의 향후에 이제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도 친환경 정책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실 지금 현재 2차 전지주가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 줬다가 또 조정도 줬다가 좀 그다지 아직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악재 해소와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나올 호재 거리들이 좀 더 많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2차 전지주는 매수의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장 자체가 조정 주니까 일단 2차 전지 쪽에서 유럽발 모멘텀으로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 장은 단기적으로 볼 때 상승할 때 매수하면은 뭐 단기로는 좀 그 다음날 눌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눌림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관심주로는 관련주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 제시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현대차인데요.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실적 브리핑은 했습니다. 좀 좋은 뉴스들도 사실 많고, 그런데 또 찬물을 끼얹은 게 세타인진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이 많이 또 작용을 했는데, 글쎄요, 이번 실적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현대차의 주가 좀 흘러내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보합권도 가끔씩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뭐 현대차가 3분기 실적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겠죠. 지난 실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3분기도 실적도 안 좋고 그 다음 분기도 안 좋고 내년에도 안 좋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이거 뭐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3분기는 실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뭐 현대차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거고,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관망을 하는 게 맞겠죠. 뭐 악재도 있으니까. 얼마 전에 리콜 등의 어떤 뭐 단기 악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뭐 싶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가 그 3분기 실적은 조금 이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쟁사 대비 수익성 개선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부터는 뭐 내년도 정도에는 실적 개선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현대차가 지금 그 수익성 측면에서는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좀 가장 좀 유리한 부분에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메리트는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는 단기로는 이 종목이 막 강하게 치고 올라갈 만한 뭐 상황이라든가 모멘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뭐 내년도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말에 한번 저가면서 대응하는 쪽 전략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뭐라는 측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SK 하이닉스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쇼크에도 주가 상승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4분기 이후를 기대하는 심리일 것 같은데, 실장님도 그 이후에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 뭐 반도체 가격 뭐 낸드 가격 하락이라든가 뭐 이렇게 진행된다면 실적이 좋게 나와도 빠집니다. 반면에 이제 이게 바닥을 찍고 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뭐 논란도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5G 모멘텀이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이것이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디램 업황 같은 경우 이제 부진이 좀 가격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장 전반적으로 실적 악화 그리고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G 모멘텀이 올해 처음 시작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본격화된다라는 시그널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나쁜 거 아니죠. 뭐 분명히 좋은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SK 하이닉스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관심주도 한 가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이제 제약 쪽이긴 한데, 요즘은 그 대형 빅5 그 제약주는 뭐 바이오 업체나 시작 개발 같이 하니까 같이 뭉뚱겨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약품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HLB가 이제 리보세라닙 임상 3상에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면서 최근에 급등을 했죠. 뭐 최근 들어서는 너무 급등했으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이게 이제 주가를 뭐 좌지우지하는 전체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흐름으로 뭐 그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한미약품을 비롯한 이런 빅5 뭐 제약사 같은 경우도 일단 임상에 대한 기대가 다시 형성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제 포지오티닙 같은 뭐 이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전체 바이오 주식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여러 가지 악재들을 다 소화하고 지금 호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발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이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뭐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40만 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 순저가 29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제약주 한미약품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임상 기대감 투자 포인트로 전해주셨습니다. 참고 바라고요. 지금까지 탐나는 키워드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